유승용, 조인성, 한효주 등이 출연하는 화려한 캐스팅의 무비. 원작은 강풀의 동명 웹툰인데요. 각 캐릭터별 스토리를 따라가며 결말까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김봉석의 이야기. 정원고에 다니는 김봉석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는 갓난아기일 때부터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이상한 건 아닐까 걱정했던 봉석의 아빠 김두식과 엄마 이미연은 여러 병원을 돌며 아이의 건강을 체크했지만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죠. 두 분은 봉석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집에서 아이를 가둬기르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봉석이가 6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빠 두식은 거실 소파에 똥을 올려둔 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이미연은 혹여나 봉석이까지 잘못될까봐 더 엄격하게 봉석이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들이 절대 날지 못하도록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모래주머니를 차고 나가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고3이 된 봉석.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봉석에 반해 장희수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습니다. 희수는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 꼭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했죠. 알고 보니 희수의 아버지는 최근 회사에서 잘리고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손님 한 명 오지 않고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인 최일화는 희수가 운동을 잘하는 것 같다며 세대 입시를 권유했고 그때부터 희수는 달리기 연습을 시작했죠. 2학기가 개학한 첫날, 그날도 희수는 노란 우비를 입고 집에서 학교까지 달려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인지 희수는 지각을 했는데 그날 함께 지각한 봉석과 같이 남아 청소 당번을 맡게 되죠. 봉석은 자신이 맡은 복도 청소를 끝냈지만 희수는 성찰실 청소를 하지 않고 운동장을 달리는데요. 그 모습이 얄미워 보일 수도 있지만 봉석은 오히려 꿈을 위해 정진하는 희수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희수가 맡은 성찰실까지 대신 청소해줍니다. 운동을 마친 희수는 대신 청소해준 봉석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워하며 둘은 친해지게 되죠. 점차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게 된 희수와 봉석. 어느 날 봉석은 희수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 사실 자신은 공중에 뜰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대신 사람들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자 희수는 자신의 비밀도 알려주겠다며 사실 지난번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친구를 구해주기 위해 17대1로 싸웠는데 자신은 멀쩡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알고 보니 희수에게도 봉석이처럼 초능력이 있었고 그건 바로 자가치유 능력이었죠. 희수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상처를 입더라도 급속도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봉석과 희수의 사이에 사랑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둘과 같은 반의 반장인 이강훈도 사실 희수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강훈은 부러지는 농구 골대 밑에 있던 희수를 극적으로 구해주는데요. 그때 봉석도 희수를 구하고 싶었지만 봉석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어 빠르게 희수에게 갈 수 없었죠. 그런데 당시 강훈의 반사신경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당 끝에서 반대쪽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뛰었던 것인데 한 아이 중 한 명이 강훈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영상은 정원고 히어로라는 별명으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강훈을 따로 불러 보는 눈이 많으니 자중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고 동영상은 모두 삭제되었죠. 한편 희수는 봉석에게 강훈이 자기를 구해준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말했는데요. 이 말에 봉석은 질투가 났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날기 위한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마 미연에게 그 모습을 들키고 말죠. 모래주머니를 왜 차지 않냐고 혼을 내자 봉석은 화를 내며 엄마 때문에 항상 나는 본 모습을 숨겨야 했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봉석의 말에 속상했던 엄마는 그 능력을 숨기려고 한 이유는 바로 너도 이 아빠처럼 될까봐 걱정돼서였다고 말을 꺼냈죠. 김두식의 이야기. 사실 김봉석의 아빠 김두식도 날 수 있었습니다. 두식은 날 줄 아는 능력과 뛰어난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안기부에서 정의 요원인 블랙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한편 김봉석의 엄마 이미연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남다른 반사신경과 오감이었습니다. 이미연은 첫 임무에서 부상을 심하게 당해 시력을 많이 잃었고 현장이 아닌 사무직 화이트 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죠. 그러다 이미연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바로 김두식을 감시하고 그의 속내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두식은 원래 본인의 초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살리는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막상 주어지는 일은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들을 거부하는 중이었습니다. 항구에선 김두식이 조직을 탈퇴할까봐 걱정하며 이미연에게 김두식의 속내를 알아오라고 한 것이죠. 이미연은 임무를 위해 김두식 근처를 맴돌며 말을 걸었고 둘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곧 김두식은 일을 그만두고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털어놓죠. 미연은 상부에 김두식의 생각을 보고해야 했지만 이미 김두식을 좋아하게 되어 민용준 차장에게 아무 문제 없다며 가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두식에게 사실 민 차장이 시켜 접근한 것이라며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그러자 김두식은 안 그래도 처음부터 이미연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이미연의 마음은 진실된 것 같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일 이 조직을 떠날 테니 그렇게 보고하라고 얘기하죠.
미연은 배신할 수 없다 말하지만 김두식은 자신이 떠나면 안기부에서 미연을 괴롭힐 걸 알고 일부러 민 차장에게 자신을 고발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는 날 아예 이미연에게 총까지 쏘며 사람들한테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다행히 미리 김두식과 입을 맞춘 장주원이라는 김두식의 후배가 총알을 팔로 막아 이미연을 구해줬습니다. 김두식이 떠나자 민 차장은 좌천되었고 그 다음에 안기부는 해체되고 국정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미연은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일하면서도 계속 두식을 그리워했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두식이 갑자기 나타나 미연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미연은 미련 없이 김두식을 따랐고 둘은 결혼한 후 봉석이를 낳게 된 것이죠. 아빠를 닮아 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김봉석. 하지만 둘은 남다른 능력을 타고난 봉석이 걱정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또 한 번 김두식이 사라지자 미연은 더욱더 봉석의 남다른 능력을 정부에서 이용할까봐 일부러 살을 찌우고 날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장주원의 이야기. 김두식의 후배 장주원은 누구보다 빠른 신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원래는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 군대에서 민용준의 눈에 띄어 안기부에서 일하게 되었죠. 장주원은 김두식과 파트너로 맺어져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빨리 조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김두식과 달리 장주원의 목표는 지희라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식이 안기부를 떠나고 조직이 국정원으로 변한 후에도 계속 남아있었죠. 그리고 착실히 모은 월급으로 지희와 결혼을 했고 곧 아내는 임신을 합니다. 이때 좌천되었던 민영준이 장주원을 찾아와 예전 조직을 다시 만들 거라며 월급을 더 줄 테니 와서 일해달라고 하는데요. 가장이 되어 돈이 더 필요했던 장주원은 다시 민영준 밑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아내 지희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자신의 옆에 있어주기를 바랐지만 주원은 출장을 계속 나갔고 아내는 홀로 딸 장희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가족 옆에 있어주지 못해 속상한 주원은 민영준을 찾아가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의외로 민영준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 출장을 나간 사이 업무방해 요소인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여버리려고 했죠. 다행히 아빠 주원의 회복 능력을 물려받은 딸 장희수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민용준의 살인 청부를 알지 못한 주원은 며칠 쉬고 난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요. 그때 맡은 일이 청계천 보건사업 시위에서 괴력의 힘을 보이는 이재만을 제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만도 초능력자로 귀가 잘 안 들리고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신체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죠. 칼과 방패의 막상막하 싸움 끝에 장주원이 이재만을 제압했는데 이재만은 잡히고 나서도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서 아들 이강훈을 보러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있는 심정을 이해한 주원은 일부러 재만을 놓치는 척하며 풀어주었고 아들만 보고 다시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민용준과 함께 재만의 집에 가보니 재만은 약속대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경찰들이 재만을 끌고 가려고 하자 집에 있던 아들이 아빠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들을 물리치는데요. 그걸 본 민용준은 초능력이 유전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주원의 딸이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것도 주원에게 물려받은 초능력 때문인 걸 눈치채죠. 그리고 주원에게 딸은 잘 회복했어? 라고 은근슬쩍 떠보는데요. 이 말을 들은 장주원은 혹시 자신의 딸도 민용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곧바로 딸과 함께 어디론가 잠적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 장주원의 딸 장희수, 이미연의 아들 김봉석, 이재만의 아들 이강훈. 한반에 3명의 초능력자가 모여있는 정원고등학교. 이강훈이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으로 장희수를 구한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상하게 여긴 미연과 주원은 같은 날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알고 보니 학생들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민용준에 의해 한반에 모여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담임 선생님인 최일아는 사실 국정원의 요원이었고 민용준의 지시에 따라 매년 미래 국정원에서 일할 만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이었죠. 그렇게 최일아는 약 10년을 학교 선생으로 위장하면서 아이들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초능력자의 자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유심히 아이들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학교를 방문한 장주원은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이 학교에는 유난히 CCTV가 많았고 심지어 최일안의 자리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초능력자 학생들과 최일안을 감시하는 배우는 다름 아닌 북한이었는데요. 북한도 학생들을 감시하고 능력을 테스트해 인재들을 북한으로 빼가겠다는 속셈이 있었죠. 과거 김두식이 국정원에서 일할 때 임무 중 하나로 북한의 수석을 암살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북한에서도 초능력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북한도 내부적으로 초능력자들을 양성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초능력자들이 자식을 낳아 초능력이 유전된 것과 달리 북한의 초능력자들은 군대에 잡혀있느라 자식을 낳지 못했죠. 2세대를 대비하지 못한 북한은 남한의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감시하고 있었고 이미연과 장주원이 학교에 온 날 북한군도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이미영과 장주원에게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만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이미연은 쓰고 다니던 안경까지 벗고 북한의 군인에게 총을 쏘는데요. 사실 이미연은 눈을 다친 게 아니었고 국정원에서 일할 당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 다친 척 한 것뿐이었죠.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장에게도 총을 겨누자 대장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바로 미연의 남편인 김두식이 살아있는 채로 북에 잡혀있다는 얘기였는데요. 김봉석이 4살 때 집을 나갔던 김두식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 북한에 잡혀서 감옥에서 오른쪽 발이 묶인 채 갇혀있었던 것이죠. 대장은 자신이 살아서 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김두식의 처형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남편과 자식의 목숨 중 누구를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 미연은 남편 두식이 떠나기 전 봉석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함께 있던 선생과 학부모, 아이들과 힘을 합쳐 북한의 대장을 죽입니다. 수하의 북한군 중 일부는 싸움에서 죽게 되고 일부는 아이들이 살려주죠. 그리고 이날의 사건은 국정원에서 뒤처리를 도와주어 사건은 언론을 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말. 이 사건 이후로 김봉석은 등교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된 담임 최일환 선생님은 졸업식 때 그의 자리를 비워두며 그리워하죠. 한편 장희수는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대로 체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이강훈은 제 발로 민용준을 찾아가 국정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죠. 이강훈이 국정원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무빙의 후속작 브릿지에서 전개됩니다. 김봉석은 잠적 후 세간의 눈을 피해 엄마와 옥탑방으로 이사했는데요. 아빠처럼 국정원에 끌려가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대신 높은 곳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시민들을 구출하는 등 히어로로 사람들을 구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불만 사는 봉석의 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소복히 쌓인 눈 위에 왼쪽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죠. 아빠 김두식이 자신의 오른발을 잘라내고 북한에서 돌아온 것을 암시하며 웹툰은 막을 내립니다. 무빙은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물이지만 내용은 따뜻한 가족 드라마에 가까운데요. 가족 간의 사랑,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가치관을 담고 있어 직접 웹툰으로 보시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풀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무빙, 작가 강풀.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